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드디어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나스닥은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냈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중간한 자리로 내려앉았는데 기관들이 공격적인 콜옵션 매도로 시장이 눌렸죠. 하지만 이 자리는 외국인들에게는 손실이 극대화되는 자리인데 쿼드러플 위칭 만기를 하루 앞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보합 출발하자마자 바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누르는 주체가 보이지 않았죠. 그럼 누가 시장을 눌렀을까 보면 우선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한 것도 시장을 누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관들이 공격적인 콜 옵션 매도가 시장을 눌렀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옵션 만기주에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옵션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눌리는 것은 맞는데 특별히 이번은 쿼드러플 동시 만기죠. 기관들이 이렇게 작심하고 그러니까 감마 리스크를 무릅쓰고 콜옵션 매도를 하면 더욱 시장에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이 눌릴 때 개인들은 콜옵션을 그대로 물타기 매수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수 자체는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 후 1시간 동안 시가 대비 3포인트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눌리고 나서는 점심때까지 징그러운 횡보를 하다가 오후 12시 50분에 언더슈팅을 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당겨 올리기 시작했고 오후 2시 10분에는 418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흐름은 사실 랜덤 워크나 마찬가지였죠. 오늘 하루 쌓인 미결제 약정들을 분석해보면 콜 425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422도 준 사망 선고이며 아래로는 풋 410이 확실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이 417에서 415 구간에 이 만기를 맞이하게 될 경우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손실을 받아들이고 만기를 이 구간에서 마칠 것인가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시장을 누르게 되면 415선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누를 수 있어 보이지만 계속 누르기도 또 당기기도 애매한 위치라 전적으로 기관들이 양매도 플레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챙겨보면 우선 선물 9월물과 12월물 선물 스프레드는 이틀 연속 계속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0.5 플러스 0.05포인트에서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12월물 선물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1.55%를 하락시켰는데 이번 만기만큼은 어떻게든 누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지그시 눌러댔고 장 초반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얼마 하락하지 않은 관계로 차월물 중심으로 양 옵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일이 상승분을 딱 절반 토해내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매도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장중에 계속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지만 나름 받쳐주다가 미국 세션 이 프리마켓 호가가 나쁘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 패시브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은 내일 모레 ECB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향성이 나오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 ECB도 테이퍼링 스케줄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는 오늘 적절한 수준이 조정을 보였는데 유로화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워낙 달렸던 이 오지달러 그리고 루니 같은 커머디티 통화도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화들이 조정을 받은 때가 이 개별 국가의 정규 거래 시간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고 미국 세션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슈로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이 아닌 각 국가별로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챙겨볼 것은 유럽 경제 지표 중 독일이 그 GW 경제 전망 지수가 26.5포인트로 엄청 나쁘게 나왔어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서베이 지표이긴 해요. 그래도 올해 초만 해도 이 80포인트대로 오가고 있었던 그런 게 이 석 달 연속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시장에 흠집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로존이 인플레이션 지표와는 달리 경기 전망은 계속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과연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ECB 이후의 통화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유로존 채권 시장도 이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반등 한 번 없이 밀렸는데요. 2주 연속 채권이 하락을 하고 나서 또 밀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채는 함께 따라 내리다가 미국 본장에서는 그닥 내리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 주에 국채 입찰이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고르게 있죠. 어제는 1년물과 3년물이 있었는데 금리가 약간 올라서 낙찰되긴 했지만 뭐 유로존 채권 가격 하락을 반영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목요일에 있을 그 10년물 입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장기물들이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수렴시키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레벨 다운을 시키는 하락이 나올지를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디티 보면 어제 골드가 급락을 했어요. 수급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급락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유럽 세션에서 이미 레벨 다운을 한 상태에서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스탑로스가 나온 것으로 전적으로 수급 이슈로 밀린 것이라서 사실 특별한 코멘트를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그 골드가 급락이 나온 것은 좀 의미가 있겠죠. 또 커머디티도 죄다 밀렸는데 플래티넘이 지난주의 상승을 완전 뒤집어 버려서 스탑로스가 나왔어요. 반면 구리는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선에서 움직였고요. 언더슈팅이 나왔던 부분은 또 바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68달러 이하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다. 그래서 68달러를 어떻게든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장 초반에 이미 하락을 해서 그동안의 반등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초반부터 물타기 매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올이라고 해서 이걸 말아 올리네 라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항상 일단 올려놓고 시작을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죠. 장 시작하자마자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은 정말 잘 버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스닥은 매수세가 더 커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15,7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을 보면 어제도 결국에는 변동성 매도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월요일에 그 미국 시장의 휴장에 따라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살아났다가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변동성을 꾸준히 죽이기 시작해서 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지수를 꾸준히 반등시켰는데 S&P나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시장을 버티면서 방어를 했지만 막판이 이익 실현 물량은 이기지 못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도 이 미국 증시 강세, 특히 나스닥의 강세는 참 놀랐다고 할 정도인데 시장이 놀린 일이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 같은 주식, 즉 빅테크가 더 성과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나스닥 빅테크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이 얼마나 이연령 비연령이냐면 처음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델타 변이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가 도로 내려가자 나스닥 지수는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또 유로존 국채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위와 같은 핑계로 매수세가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채권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초반에만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싹 반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주범은 무엇일까요? 잘 보면 3M, 보잉, 캐터필러, 코카콜라, IBM, 머크 이런 순 전통 산업들이 바스켓으로 두드려 맞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향방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 조정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려면 야, 이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티먼트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방향성을 떠나서 나스닥 지수의 초강세를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곳저곳에서 이런 어큐뮬레이션의 결과가 끔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1987년 10월 19일에 이른바 블랙 먼데이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얘기를 하면서 야, 시장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미 하락 추세가 그 전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그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쪽이 덤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빅숏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봐요. 최소한 횡보 국면이 이어지다가 첫 음봉 나오고 나서 그걸 감아 올리지 못하면 레벨 다운 하는 식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막 부러진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전일 야간 선물이 약간 눌려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의 위로 뛰어났기 때문에 눌린 것이라고 봐서 이 길이 방향성은 온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옵션 포지션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외국인들이 파놓은 이 이른바 그 똥창 구간, 그게 417부터 415 구간인데 여기를 벗어날지, 그리고 기관들이 초반부터 콜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쌓으면서 콜 420이 뚜껑을 닫을지 요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콜 420의 뚜껑을 닫아놓는다. 이게 뭐냐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콜 매도가 쭈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콜에 물리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420을 뚜껑을 닫아놓으면 시장은 41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콜 420이 미결제약정 증감을 좀 잘 보시고 누가 거기에 물타기를 한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 전일 해외 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고려하면 차월물 양매도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특히 420포인트에서 하락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10월물 옵션이 상단이 닫힌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은 이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계속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합니다. 딱히 방향성을 갖고 거래를 할 만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목요일에 있을 ECB에 유로존 국채가 언더슈팅이 나오지, 그리고 그날 미국 10년 국채 발행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가격에 낙찰될지를 보면서 채권 숏을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안 보일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 부디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